여러분, 저희 오늘은 한국사 첫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큰 대단원 안에 동트는 우리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시간인 선사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의 발달과 생활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경과 목축이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네 글자의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가 혹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먼저 선, 두 번째 글자는 역사사,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때의 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글자는 시대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사시대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갑자기 문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역사사, 여기는 이 사자는, 여기에서 이 사자가 말하는 역사는 글로 적혀져 있는 그런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글로 뭔가 기록이 남아있는, 남겨져 있는, 문자로 남겨져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먼저 선자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역사적 기록물, 문자로 된 기록이 있기 그 전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사시대에 대해서, 선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선사시대는 나무나 동물의 뼈 아니면 또 돌 같은 것들을 다듬어서 만든 석기를 이용해서 살았어요. 자, 그리고 석기는, 여기에 있는 이 석기는 제작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석기는 제작 방법에 따라 뗀석기와 간석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뗀석기는 이렇게 큰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에서 그냥 떼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뗀석기, 그리고 간석기는 이 뗀석기, 이 석기를 갈아서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 방법에 따라서 뗀석기와 간석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기는 처음에는 주먹도끼나 집게와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먹도끼나 이 집게 같은 거는 이걸로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겠죠? 이 주먹도끼로 뭔가 뭐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뭐 땅을 팔 수도 있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의 이 도구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초기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주먹도끼나 집게 같은 걸로 막 이것저것을 막 했어요. 근데 뭔가 점점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밀개나 글개 같은 점차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들을 사용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리지어 살며 채집과 사냥을 하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석기 시대는, 이 땅에서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빙하기도 있었고, 또 그 빙하가 녹는 간빙기가 있었고, 그렇게 몇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그 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불과 언어를 이용했어요. 아무래도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언어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언어는 글로 적는 그런 문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굴이나 막지, 바위 그늘에 살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 무엇을 했을까요? 동굴이나 맛집, 바위 그늘에 살면서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동생활은 여기 이 사냥과 채집을 했다라는 이 경제, 이 생활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냥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동물들을 막 많이 잡고 여기 있는 열매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으면은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동물들이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이 나무에는 우리가 따먹을 그런 과일 같은 게 없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여기에 있는 그 과일 같은 것들을 다 먹었으면은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막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이나 막집, 움집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막 치는 그런 막집이나 바위 그늘 같은 데서 추위를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 같은 거는 뭔가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만들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집을 만들거나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구석기 시대 말부터 기온 상승과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이랬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동을 했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추위를 피해서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곳으로 뭐 갔을 테고 조금 더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다. 아까 전에 초기 구석기 시대에는 그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리지어 살며 채집과 사냥을 하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석기 시대는 이 땅에서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빙하기도 있었고 또 그 빙하가 녹는 간빙기가 있었고 그렇게 몇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그 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불과 언어를 이용했어요. 아무래도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언어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언어는 글로 적는 그런 문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살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 무엇을 했을까요?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살면서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동생활은 여기 이 사냥과 채집을 했다라는 이 경제, 이 생활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냥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동물들을 막 많이 잡고 여기 있는 열매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으면은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동물들이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이 나무에는 우리가 따먹을 그런 과일 같은 게 없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여기에 있는 그 과일 같은 것들을 다 먹었으면은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막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이나 막집, 움집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막 치는 그런 막집이나 바위 그늘 같은 데서 추위를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 같은 거는 뭔가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만들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집을 만들거나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구석기 시대 말부터 기온 상승과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동을 하거나 환경에 적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이 새로운 도구의 사용. 아까 전에 그 초기 구석기 시대에는 한 가지의 도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점차 발전해가지고 뭔가 그 쓰임새에 맞게 하나하나씩 이런 도구들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토끼나 여우처럼 뭔가 좀 따뜻한 곳에서 사는 몸집이 작고 굉장히 재빠른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뭐 주먹토끼 하나를 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사진이 있었죠? 거기 사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좀 작은 순백지르개 같은 작은 그런 석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뗀석기, 그냥 이렇게 돌에서 떼어낸 뗀석기보다 더욱 정교한 간석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토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 것 같나요? 토기로 식량 저장과 음식 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바늘과 가락바퀴로 의복과 그물을 제작했어요.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어떤 것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생산 경제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듯이 구석기 시대는 그냥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그렇게만 그냥 있는 자연 경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그런 동물들을 키우고 이런 곡식들을 기르고 하는 생산 경제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농경과 함께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뭐 씨를 뿌리고 그거를 뭐 키우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조금 생활이 안정되어서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시족 간의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시족 간의 조계혼을 통해 부족 사회를 형성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성씨가 다 다른 그런 뭐 여기 김씨가 있고 뭐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하면은 이 시족들이 같이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같은 시족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과 족외혼, 우리 족이 아닌, 우리 시족이 아닌 다른 족과의 결혼을 해가지고 큰 부족 사회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구성원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면은 평등한 사회였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서 생산 경제에 돌입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인구도 증가했다. 근데 이때는 구성원이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누는 평등 사회였다.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신앙과 예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자연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과 예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예술품이 있었냐면은 사냥의 성공이나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예술품들이 많았어요. 물론 신석기 시대에는 그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냥과 채집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예술품들을 많이 남겼고 다산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예술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와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 세 개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종교예요. 이게 각각 어떤 건지 설명을 하자면 애니미즘은 사람들이 많이 좀 쉽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종교와 예술이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애니미즘은 어떤 걸 숭배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태양이나 뭐 바람, 구름, 물 그런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애니미즘이니까 애니멀과 연관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니미즘이 아무래도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거였겠지? 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애니미즘은 anywhere로 기억을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뭐 어디를 가도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막 공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 무당과 주술을, 그런 주술들을 믿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런 대표적인 종교들도 있었지만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과 어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의 그 사후세계를 믿어서 영혼과 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형성평가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초기 구석기 시대 도구 사용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초기 구석기 시대 도구 사용의 특징은 어떤 거였죠?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먹도끼를 하나의 주먹도끼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초기 구석기 시대 도구 사용의 특징은 하나의 도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생산 경제에 도입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답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생산 경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이게 정말 굉장히 엄청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선사시대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의 사용과 국가의 출현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